부산 플라스틱 회의가 합의문을 내지는 못했지만요. 이게 국가 단위 협상이었잖아요. 전 세계 지방 정부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서 저마다 실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선 우리나라 제주도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의 한국사무소장님,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2025년에 처음 뵙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렇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연말 연시. 이 소위 송구영신이 너무 어수선하게. 맞아요. 저 아직도 2024년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도 구분이 잘 안 되는 안 것 돼요, 같아요. 안 돼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25년도 사업 준비 때문에 좀 분주한 연초 보내고 있어요. 당장 네. 4월 중순에 경기도하고 같이 지방정부 그리고 기후행동 요 두 가지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나올 때는 그 준비되고 있는 그 회의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지방 정부들이 기후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대가 되고요. 국제 회의 하니까 저희가 또 잊을 수 없는 작년의 국제 회의, 부산에서 열렸던 UN 플라스틱 회의. 그 현장에 가셨던 활동가분, 뭐 플라스틱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과학자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 국제회의를 이제 우린 하지 말자 하는 얘기까지 현장에서 막 화가 나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선생님, 소장님은 지방정부 활동 입장에서 이클레이 차원에서 부산회의를 평가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평가를 이제 한마디로 하기보다 이제 그 과정을 조금 네, 살펴보면 좀 이렇게 딱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얘기는 많았지만. 네, 이게 이제 소위 UNEP라고 하는 이제 UN 기구가 2022년 회의에서 이제 소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소위 플라스틱 협약을 채택하자. 그리고 이제 이 협약은 협약의 내용은 법 책임 있게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그걸 추진을 하게 돼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5번째 준비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논의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5차 회의 자체를.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의장 보고서가 있었지만 굉장히 뭐가 복잡했어요. 그 보고서 안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이슈가 그대로 혼재된 상태로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할 때 그 의장께서 이게 기대가 많으니 제로 드라프트해서 다시 시작하자 해서 이제 조금 전향적인 논의에 가닥이 잡혔나 이런 기대를 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그런데 초점은 뭐였냐 하면 이 협약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도 이제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재활용을 포함한 이 전 주기를 협약 약속 내용 안에 담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한 부류하고 거기 대단히 적극적인 팀이죠. 또 한쪽은 이 플라스틱은 폐기물로서의 처리하는데 너무 이슈가 많다. 그러니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하자. 크게는 그렇게 두 가닥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일차, 3일차 되면서 갑자기 그 회의 중에 이제 이게 국가협상단 회의니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배석을 했는데 이해 당사자들은 다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 그룹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회의 때문에 먼 곳에서 다 왔는데 우리 지금 나가서 놀으라는 거냐. 이거 사회적 자원 낭비다. 그다음에 투명성 없이 논의하는 거. 첨예한 이슈 논의하는 거 문제다 이런 문제 제기를 막 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개돼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흐름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죠. 논쟁하다가 합의가 안 된 흐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흐름은 이게 좀 톤을 낮추자. 소위 이제 그쪽에서는 워터 다운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 딱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물타기를 해서 약화됐지만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그룹. 또 한쪽은 아주 적극적인 국가 대표단들이 이 원래 야심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푸시하는 세 가닥으로 난항을 하다가 소위 이제 의장 문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 문서를 채택을 하긴 했어요. 그게
공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것으로 끝을 낼 수 없으니 INC5 5차 준비 회의의 두 번째 라운드 회의를 꼭 하는 걸로 하자. 네. 그리고 논의의 시작은 그 의장 문서부터 하자. 이렇게 하고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클레이 입장에서는 지방 정부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행히 그 기본 문서 안에 지방 정부들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을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게 그렇죠. 언급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플라스틱 협약을 이행하는데 국가의 파트너로서 된다라는 문구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클레이를 비롯한 세계 지방정부 입장은 이게 폐기물 관리 처리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위상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플라스틱 협약을 그래서 어떻게 설계하고 이행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전생에 주기에 지방 정부의 그렇죠.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 정부들이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행동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 이행 구조 안에 그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정부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이 메시지를 차후 회의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가자. 이제 이런 상태로 지금 이제 막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그러면 지방 정부의 역할도 최종 합의문이 안 나왔으니까 아직 최종 결론은 안 아니죠.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마다 이제 계속 협상을 하나요? 아닙니다. 당초는 5차까지 회의를 하고 채택을 하자는 게 약속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안 됐기 때문에 5차 회의의 두 번째 라운드를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는 게 지향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내부에서 얼마나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가 될지 몰라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대체로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물타기 식으로 대단히 낮은 수위의 합의를 해놓고 이행하자고 되면 어쩌나.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목소리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회의 얘기를 쭉 들었던 저희 애청자 한 분이 가까운 분이 어느 날 문자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결론이 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안 됐다는 거죠. 아직 안 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캠페인하고 부산까지 막 행진하고 하더니 결론이 뭐야? 그러는데 정말 이 지금 합의가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주도의 사례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사례를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일단 제주도에서는 플라스틱을 종식하겠다 해서 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뭐 플라스틱을 종식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고는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 일단 연도의 목표가 있어요. 2040 2040 플라스틱 제로섬 플라스틱 제로섬 제로섬 제주도를 만들겠다. 이게 정책 주요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관광지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와. 그렇죠. 제주도는 탄소 중립도 2035 2035. 예, 우리나라 2050을 전반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제주도는 탄소 중립도 2035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2040 플라스틱 제로섬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제주도의 대단히 중요한 정책 주제입니다. 이렇게 천명한 게 2022년부터예요. 예, 2022년부터요. 예. 그럼 이게 사실 지금 한 10년, 15년 남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왜 더 선도적으로 이런 걸 했을까? 물론 네. 이제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 이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잡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플라스틱 협약 이슈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폐기물.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런 이 해양 쓰레기 중에 85%가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는 특히 더 그렇겠네요. 그걸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있었겠죠. 게다가 제주도는 아주 대표적으로 방문자가 많은 섬이잖아요. 맞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과제를 잡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저는 이 제주도가 그러면은 플라스틱 이 오염을 줄여야 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을 정책 목표로 했다는 제목을 딱 봤을 때 네. 저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책 목표를 세우고도 할 수 있구나. 사실 이거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나 중앙정부 목표하고 아니죠. 비교했을 땐 굉장히 그렇습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목표죠.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정부도 네. 이 플라스틱 협약 준비회의 유치하고 하면서 2022년 10월에 우리나라도 전주기 플라스틱k 탈플라스틱 대책을 하겠다 정부가 발표했고요. 2022년도에요. 2년에 초에요. 그리고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목표를 세웠었어요. 중앙정부에서도요. 정부가. 그런데 그래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본격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계도 기간 마지막에 이거 접은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생각난다. 일회용 컵, 일회용품 안 쓰기로 그게 했던 바로 거 그게 1년 전 취소됐었죠. 2023년 12월 초의 일입니다. 그 정책을 접은 게.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해예요. 2021년 2년 1월에 제주도가 정책 제로섬 발표했고 10월에 정부가 입장 발표를 했다가 그해 말에 이걸 철회한 거죠. 중앙정부가. 다음에 23년 철회한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먼저 그런 정책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로섬을 하기 위한 준비를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제 중앙정부가 정책 입장을 바꾸면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소위 이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위한 기본 계획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발표한 게 2023년 중반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그 유보가 됐지만 제주도는 한 거죠. 계획대로 간 거네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정책 의지, 국가 발표, 그다음에 제주도가 5월에 기본 계획 발표했는데 12월에 정부가 못 하겠다고 한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이걸 추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표가 대단히 야심찬데 제주도의 이제 폐기물 상황을 보면 전체 폐기물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는 한 15%쯤 된대요. 15%요. 그런데 그 제주 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건 한 50% 수준이었다고 해요. 2023년에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50%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해왔던 거죠. 그런데 2020년 대비해서 2040년이 되면 한 3배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서의 정책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 하면 2040년까지는 2020년 대비해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줄이고 그리고 재활용 비율을 50%였던 것을 100%까지 늘림으로써 이 뭐죠? 소위 이 재활용 정책을 측정하는 뭐 폐기물 처분율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 처분율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재활용 수거를 제대로 해도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또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도 20년 동안 반감시키고 재활용률은 50% 증해서 어쨌든 플라스틱 제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일회용 컵 같은 경우 제주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는 방문객이 많으니까 제일 그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뭐 이런 거 시행하잖아요. 근데 제주도가 이제 낸 자료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주도 전체 카페의 절반 정도가 일회용 컵을 줄이고 다회용 컵으로 하는 것 제도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 정도가. 전체 그 카페 중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 말고 일회용 컵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에서 그거를 사용한 게 다시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네, 재활용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시책을 하고 난 다음에 일회용 컵 반환율도 60%가 넘었다는 거예요. 62%가 넘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전체가 다회용 컵 사용을 일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반납할 수 있는 반납처도 네. 한 공항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이런 데를 포함해서 한 200여 곳 이상의 그걸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하겠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제주도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2040 플라스틱 제로섬이라고 하는 제목을 봤을 때부터 이제 벌써 가슴이 설렌 거죠. 네, 아, 네, 이걸 네. 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서 좀 흥미로운 거는요. 네. 다회용 컵 사용을 확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 사용률도 한 200% 이상 높아지고 있다. 같이 이런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회용 컵을 많이 하자가 목표가 아니라 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말자. 예, 그 목표의 메시지가 이제 일정 정도 소통이 되고 네.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전 이렇게 정책적으로 야심찬 목표를 딱 정하고 이제 이거를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고무적이고 네. 이제 이런 사례가 조금 더 많이 더 알려져서 이런 정책 의지를 우리 지역에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장님들, 지사님들이 좀 많아지면 너무 좋겠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선생님께 제주도 이야기 자세히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님이 지금 나온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오랜만에 들어봐. 아무래도 오늘 좋아하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주도 얘기를 하시면서 막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는데 그러면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신조어 이런 거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네. 여러분 올림픽 중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컵 줍깅 올림픽. 컵을 많이 줍는 대회인가요? 이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 달에 제주도에서 네. 있었던 일종의 이벤트인데요. 네. 이거 뭐냐 하면 방문자가 많고 카페가 많은 도심에서는 이렇게 커피 포장한 일회용 컵들을 쓰고 맞아요. 그거를 도시에서 제대로 재활용하는 곳에 두지 않고 방치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관광지에서. 그렇죠. 네. 이거 한 사람이 놓으면 뭐 수도 없이 그 사람 옆에다가 놓으면서 여기 놓는 데인가 보다 하고 놓고. 그렇죠. 그래서 소위 컵 줍깅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를 제주도에서 이제 소위 플라스틱 제로섬에 협력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이벤트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 지역을 둘러봤을 때 우리는 몇 개의 일회용 컵을 회수할 수 있는가.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버리고 있는지 네.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왜 일회용 컵을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리기 위한 그런 캠페인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협업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이런 이벤트를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행사가 많을 때 일회용 사용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다양하게 열리는 그런 행사를 한 50개 정도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다 일회용품 사용을 쓰지 않도록 하는 일도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테크 이런 얘기예요. 스테크요? 이게 여러분 뭘까요? 재테크, 그렇죠. 스테크의 스자는 쓰레기의 쓰자예요. 아하.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또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이제 이런 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빈 페트병이라든지 건전지 같은 걸 회수하면 그걸 포인트로 적립하도록 하고 포인트가 2,000원이 되면 이제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 자료에는 제주도 인구가 그만큼 안 될 텐데 94만 명이 참여하면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상상량을 네. 수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스테크는 개인 도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스테이크를 한다는 거예요. 같이요. 그건 뭐냐 하면 제주는 이제 이 제로섬 플라스틱 제로섬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도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폐기물을 소각하고 매립하는 그런 큰 시설
하나, 또 하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취합해서 선별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는 시설 하나, 크게 이제 세 시설을 중심에 두고 그 환경센터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소각을 하니까 소각열로 전기 생산을 해서 판매를 또 하기도 네,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어서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걸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입이 네. 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 센터에서도 그걸 잘 운영하고 거기에 AI도 도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선별장에 들어오는 것 중에 75% 이상을 이미 재활용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또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에서도 이제 바이오가스 추출해서 여론으로 하면서 이게 수입액이 수십억을 이게 달하고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신규 세외 수입원이라고 하는 회계 재정을 만들어서 소위 도 차원에서도 스테이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하, 세금 외에 수입원을 그렇습니다. 쓰레기 테크로 제주도에서 만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그만큼 쓰레기 플라스틱 제로섬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아하. 거죠. 이 최숙자님이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오늘의 기후에 나오시는 다람쥐 이장님이 생각나네요. 제주에 가셔서 여러 가지 환경 관한 일을 하시잖아요. 제주도가 우리나라 모범이네요. 그러셨는데 저희 코너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걸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왜 선생님 제주도 한국 사람들이 다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 제주도 갔다 왔다가 하면 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우도 갔다 왔어? 우도를 안 다녀왔으면? 우도. 네. 우도 특별한 거 있어요. 플라스틱 제로 청정 우도 이거를 선포했어요. 청정 우도요.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카페들이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컵 하는 거, 그 다음에 텀블러 세척기 이런 네. 세척 시스템 도입한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여행하는 여행객들한테 여행 디지털 서약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여행 디지털 서약이 뭘까요? 여행객들이 우도에 입도할 때 네. 동의하면 서명해 주세요. 이런 거죠. 이를테면 일회용 쓰지 않겠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런 거 사용하겠습니다. 아하. 폐기물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온라인 시스템에서 이제 하면서 여행객들이 나도 우도 청정 우도 플라스틱 없는 우도를 만드는데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도민들한테 확실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과제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 과제는 제일 큰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지방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지. 그렇죠. 이거 우리 아쉽죠. 이거 네. 대단히 중요하고요. 제주도에서는 좀 더 어려워하는 게 방문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방문자들에게도 제주도의 도정 방침을 소통하는 게 중요해서 제주도에서는 김포공항에 제주도에 여행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제주도에 여행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 제로섬에 대한 거 설명하고 이거를 인지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서명받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캠페인에 서명한 방문객들에게는 이제 소정의 이제 상품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방문자들도 도정이 추진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정책,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 동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정책이 좋다고 하는 피드백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그건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단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그렇죠. 열어주는 시책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밖에서 보는 우리 제주도 여행 다 가고 싶어하고 많이들 네, 가시잖아요. 네. 할 때 특별히 좀 찾아서 하고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서도 또 제주도의 여행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로 여행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함께 체험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좀 유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하. 그렇게 하는 것이 제주도가 이런 정책을 조금 더 책임 있게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주는 응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 누구나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인 것처럼 제주도가 쓰레기로 덮인다고 하면 그건 또 다 싫어할 테니까 우리 집 그렇습니다. 앞엔 쓰레기가 있어도 그래요. 그 제주도가 이런 그 관광객들에게까지 교육을 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2040 플라스틱 제로 플라스틱 섬을 선언을 한 건데 이게 선생님이 보실 때
확산되려면 어떤 과제가 있는지 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그래서 제주도는 이걸 하는 과정이 그런데 꼭 쉽진 않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너무나 특별한 시책을 책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50%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방문객들 외부의 많은 응원이 제주도의 시민들을 응원하는 것, 제주도의 이런 시책을 응원하는 결과로 직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로 묶어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제주도의 이런 시책을 응원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좀 확산돼서 우리가 이 위기로 생각하는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튼튼한 좀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데 시민들이 좀 관심과 응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주도의 그런 사례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거나 테크 기술을 만드는 것과도 연결해서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주도에서 시스템 그 정책 모델은요. 국내에서는 국가 환경부에서도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 이런 시의 정책 수출 이렇게도 지금 되고 있다고 정책 하고요. 수출이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런 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모델은 월드뱅크 이런 데서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모듈화의 컨텐츠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와. 이제 문제는 이런 시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내에 확산되는 일 이런 것을 토대로 플라스틱 협약도 전향적으로 좀 만들어져서 우리가 다 같이 플라스틱을 좀 줄여서 그렇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는 이제 그런 사회를 빨리 앞당기는 게 필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님이셨습니다. 제주도를 기점으로 해서 플라스틱 협약이 꼭 다음엔 체결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